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시장이 4월에는 역사적으로 쭉 보면 평균적으로 좋았고 우리가 이제 다가올 5월에는 셀 인 메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에는 주식시장에서 뭐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같은 루틴으로 반복되는 시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올해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과연 앞으로는 어떨지 우리가 무엇 봐야 하는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우리의 좀 마음을 다독다독 해주실 그런가요? 거라고 믿습니다. 뭐 자료 중에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요즘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고민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그래도 뭐 연초 이후부터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4월 달 아까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4월 달이 약간 계절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교적 역사적으로 되게 좋은 모습이 있었다. 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올해는 그렇게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거기에다가 오히려 연초 이후 더 떨어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올해 이제 3프로에 와서 매주 이제 와서 어떤 말씀들을 좀 드렸나 하고 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역시 약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도 결국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비교적 빅테크 위주에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 결국에는 거기에 똘똘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네. 또 하나는 약간 방어적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달러 베이스 자산에 가는 게 맞다라고 그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뭐 에너지라든지 또는 곡물이라든지 또는 실물자산 쪽에서는 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전체적으로 자산별 비중 중에 어떤 것들의 퍼포먼스가 좋았느냐라고 하는 걸 화면으로 좀 보시면 역시 원자재 쪽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 간밤에 세계은행에서 또 따끈따끈한 레포트를 낸 게 있는데 그 올해 유가나 전체적으로 뭐 곡물 가격이나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 내후년 가격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네. 그 절대적인 레벨 수준이 작년, 재작년 수준보다 높다. 이 말인즉슨 이쪽 그 실물자산 쪽은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약간 음식료나 이런 쪽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쪽 사이드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고민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고민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그 시장이 연초 위에 좀 쭉 밀리다가 그러니까 1월 달에 잠깐 1월에서 2월로 넘어온 시점에서 잠깐 반등을 좀 그렇죠. 보였다가 그리고 이후부터 쭉 이제 전쟁 터지고 뭐 하면서 쭉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3월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런데 4월 들어서는 이 연준 위원들이 엄청나게 센 발언들을 막 내놓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또 밀려오는 부담이 됐죠. 실적 봐야죠.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실적이 대략 이제 이번 주가 되면 거의 한 절반 정도에 네. 해당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거의 시장 예상치 대부분 80% 정도 상회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향후 성장에 대한 그렇죠.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괜찮은 건가? 지금 한번 흐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흐름상 보면 이제 W자 반등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비단 최근 한 2년치 S&P 500 지수 추이긴 하지만 이걸 장기로 보면 되게 우리가 W자 반등 국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딱 다시 한번 직전 저점에 걸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거든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에 대한 의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예비치를 봐야 돼요. 속보치를 봐야 됩니다. 시장 예상이 현재 보면 일단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분기가 지금 뭐 시장 예상이 1.1%거든요. 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애틀란타 연은이라든지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얘기하는 게 뭐 1.96에서 0.5. 그러니까 많이 둔화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상치가 그러니까 시장 예상을 약간 하회하거나 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 시장은 좀 계속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안도 정도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 W자형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 줄까 아니면 악화가 될까에 대한 논의는 요 세 개 나라의 이슈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모두 다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 정책인데 그 중에서 결국에는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소비예요. 소비. 네, 소비거든요. 그 소비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제로 코로나 계속 저희가 한 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걸 결국엔 고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엊그저께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인프라 투자 더 할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약간 달래는 분위기. 결국엔 할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밖에 없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 고민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뭐 러시아 때문에 환장할 지경이죠. 네, 가스 끊어버리면 경제 성장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어제 오후에 그 독일의 그 이제 최대 설문조사기 GfK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팬데믹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뚝 떨어졌어요. 소비 심리가. 네. 전쟁의 영향인 거죠. 전쟁 영향이죠. 네, 전쟁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수준이다. 그럼 이게 비단 독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럼 반면에 미국은 일단은 괜찮아요. 네, 미국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약간 고용 여건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역시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좋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가 약간 개인의 소비가 좀 더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쭉쭉 빠지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이제 예비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그 확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역시 유럽보다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은 예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인데 그러면 이게 실질 수요잖아요. 네. 수요인데 지금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연결고리를 딱딱 끊어놓고 보실 게 아니라 이게 다 지금 결이 연결돼 같은 있죠. 얘기예요. 결이 같은 얘기인데 소비를 그 수요를 둔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악유가 생깁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엔데믹인데 엔데믹으로 인해서 나오는 뭐 리벤지 소비,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든지 이연 소비와 연준에서 억누르고자 하는 이 총수요 간의 충돌이 조만간 나온다. 그럼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경중이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향후에 성장성이 좀 더 달라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향후 그림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좀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총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오히려 응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더 큰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같은 네. 경우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매달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소비 관련한 지표들도 보면 그나마 견조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향후의 성장에 대한 의문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고 결국엔 이제 중국이 저희가
전 세계를 좀 움직이는 축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공급 사이드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수요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 사이드는 상당히 좋은데 공급 측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거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국제 주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IB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정부의 올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내세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5.5%예요. 근데 지금 뭐 IMF, 세계은행, OECD 전부 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다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고 주요 IB들도 대체로 다 4% 후반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이 상해 이후에 지금 베이징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제가 아까 공급 측 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보면은 지금 이게 그 화물 운송량 추이거든요. 전국 단위와 상해 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이 뚝 떨어졌나요? 상해가 뚝 떨어졌습니다. 3월 말 이후로 보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춘절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절성인 거잖아요. 춘절에는 거의 한 2주간 일 안 하고 일을 다 안 고향 하죠. 가고 이러니까 쉬니까. 네.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네, 강제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주 가끔 작년에 뭐 수에즈 운하라든지 그리고 뭐 저희가 작년에 그 공구멍 병목이 한참 심해질 때 LA 롱비치항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이미지를 한번 잘 보시면 방향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배가 정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멈춰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배가 정박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많은데 이게 그럼 이전하고 좀 비교해서 얼마만큼 늘었느냐 봤을 때 2월 말 대비로 보면 거의 한 20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해 항구가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멈추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 항구들이 전부 다 트래픽 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월 초에 와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게 제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시점에 피크아웃이 될 것 같으냐라는 그런 서베이를 했을 때 원래는 한 상반기 정도였는데 이게 좀 하반기로 이연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하반기 초 한 3분기 정도였다가 이제는 올 연말 수준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계속 뭐 연준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긴박하게 급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외 환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똘한 성장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장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역설적으로는 성장이 되게 귀해지는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이 떨어지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인 민감도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일단 뭐 인플레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이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수요가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무게를 둔다. 그러면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가 지금 그쵸. 정말 주요 변곡점일 것 같은데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엇갈릴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겪어오면서 소비가 정말 많이 둔화될 것 같았는데 고가의 제품들, 명품 제품들은 그렇죠. 정말 불티나게 네. 팔리고 근데 지금 뭐 여행 아무리 비싸졌다고 해도 갈 사람은 가거든요. 갈 사람은 가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레저라든지 엔터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같이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4개의 대표적인 ETF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웨이라든지 제트라든지 그렇죠. 벤자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 비록 이제 보잉이
뭐 비정상적인 네. 손실이 좀 발생하면서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항공 시장에 대한 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위원님 혹시 네. 경기 둔화 혹은 침체에 대한 우려 같은 건 없습니까?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일단 경기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는 거는 올해 둔화가 되는 거는 이제 기정 사실화 됐었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화 됐었던 내용이고 다만 이게 이제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것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를. 네,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올해 투자자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지표는 소비 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비? 예. 네, 소비 심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이 좀 더 심화가 되면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한번 그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수준에서 이렇게 하락 반전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제임스 브로더 같은 경우는 지금 3.5%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야, 이거 연준 늦었어. 좀 더 세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적정 수준,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이 바라보거나 또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수준은 일단 3%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상향 조정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3%죠? 올해. 네, 올 연말 기준은 3%인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 가면 뭐 지금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특히 제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가보다는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천연가스 쪽이 좀 더 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이제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절대적인 레벨이 일단은 내년 내후년도 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요인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향후 성장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당장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일단 다음 주가 특히나 FOMC 회의도 있을 뿐더러 그렇죠. 또 하나는 러시아와 관련한 이슈도 좀 보셔야 돼요. 러시아 국채 만기 유예됐던 부분에 대한 그 유예 상환하는 기간이 5월 4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틴 대통령이 너희 천연가스 받고 싶으면 루브라로 결제해라고 그렇죠. 이미 통보한 날짜가 4월 2일부터인데 이미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폴란드와 불가리아는 이미 컷오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제 나머지 유로 국가들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응이 4월 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아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전격적으로 다 천연가스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거는 또 한번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신 요 차트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네. 요거를 우리 3프로 전 패널 출연진들에게 서베이를 한번 돌리고 싶어요. 어떤 거? 1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예상을. 네. 2번을 누가 괜찮아요. 하겠습니까? 아니 뭐 2번 하실 수도 있죠. 우리 이름 하지 않고. 가진영이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러네. 2번 그런 분도 하실 수도 있겠네. 있죠. 예. 속보 있겠으면 압도적으로 1번이 되지 않을까. 요걸 서베이를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돌려서 해봐야 되지 궁금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그렇죠. 궁금해하실 네. 텐데 어쨌든 요 차트가 부디 1번으로 올라가기를 뭐 바라봐야죠. 여러 가지 지표도 발표되는 걸로 우리는 힌트를 얻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선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